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기 좀 싫은데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투자하신 분들은 다 느끼셨죠? 저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조골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부동산 경매 강의를 마치고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부동산 경매 물건도 정말 최대치라고 하고, 또 우리 대출에서도 20대의 대출 연체율이 최고치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요즘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진짜 좋지 않은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됐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한 2년 전쯤만 해도 부동산이 되게 상승장이었죠. 그때 벼락거지가 될까봐 너도 나도 대출을 좀 무리하게 받고 연끌을 하면서 집을 사는 게 거의 유행처럼 됐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잘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하락장이 오고 거래도 거의 없어질지 저도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이제 미국에서 금리 하락 소식이 좀 들리긴 하는데 이미 우리가 후폭풍을 맞을 대로 맞아버렸죠. 근데 지금은 부동산 연끌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20대들의 대출 연체율도 최대예요. 그리고 우리 20대 대출 연체율이 모든 세대 중에 제일 높기까지 해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점점 대출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부터 신용대출, 카드론, 리볼빙 이런 서비스를 너무 쉽게 쓰는 세상이 됐더라고요. 특히 이제 신용도가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면 거기서 대출을 안 받아야 되는데 이제 또 이미 소비를 한 게 있다 보니까 카드론 혹은 대부업체까지 찾아가는 일이 생기고 또 이런 데는 대출 이자가 10%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걸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가 없으니까 급박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진짜 나쁜 보이스피싱까지 걸리게 돼요. 진짜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런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는 요즘 좀 스스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도 나만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되고 소비를 할 때도 뭔가 나만의 소비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우리 세상이 다 떠먹여주잖아요. 뭐 여기 투자해라 저기 투자해라 뭐 어차피 집 못 산다 그냥 막 써라 이런 식으로 되게 매체에서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무언가 나만의 철학을 만들기 전에 이런저런 말들에 괜히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을 제대로 못 잡게 되면 그게 곧 언젠가 큰 손해로 나한테 돌아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 소비적인 면을 보면은 그냥 SNS만 켜도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일반 직장인 대비해서는 소비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팔로우를 해놓으면 호캉스나 오마카세, 명품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걸 자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파라다이스 호텔? 나도 저기 한번 가볼까? 명품? 아 그래 결혼식 가는데 명품 하나쯤은 있어야지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소비가 점점 커지게 돼요. 한 예시로 저는 솔로지옥을 안 봤는데 짤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짤을 딱 보니까 어떤 남녀 둘이 청곡도라고 해가지고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 가서 같이 노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한 박에 1,200만 원이래요. 근데 우리 평범한 월급으로 200~300 받아서 1,200만 원짜리를 어떻게 가? 근데 내 눈앞에 계속 보이니까 나도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물론 1,200까지는 좀 무리지만 한 박에 한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이런 데를 가게 되면서 소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골지들이 보는 것을 진짜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솔로지옥 얘기를 했는데 솔로지옥에서 나왔던 파라다이스 호텔 이것도 PPL인 거죠. 근데 호텔 입장에서도 여기 솔로지옥에 협찬을 해주면 많은 사람에게 노출을 시킬 수가 있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 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다 아니까 협찬을 해주고 또 그게 계속 노출이 되면서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일반인들이 소비를 굉장히 크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가 보는 게 내 소비의 수준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살면서 보니까 진짜 잘 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진짜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친구들은 애초에 나랑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기 좀 싫은데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쟤랑 나는 뭐 학교는 같고 뭐 공부 성적은 같지만 나랑은 다른 세상이라는 거. 애초에 자산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들이랑 소비 수준을 똑같이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비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뭐가 보이면은 나도 모르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비교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여서. 저도 요즘엔 인스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오마카세가 그렇게 많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친구들이랑 이제
회식을 하려고 하는데 야 우리도 오마카세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오마카세를 또 갔거든요. 인당 10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하나가 정말 맛있고 막 와 진짜 너무 황홀하다 이런 맛까진 전혀 아니었거든요. 물론 제가 입맛이 저르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먹으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그냥 마음 편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냥 가볍게 밥 먹는 거, 그게 훨씬 더 행복하고 마음에 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달 전부터 그냥 점점 내 소비 수준이 커지는 걸 보면서 그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 내 주변에서 먹는 것들이 비싸지니까, 그리고 인스타에서 자꾸 비싼 것들이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깨닫고 나서는 이제 인스타에서도 되게 뭐 비싼 거 많이 소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의 게시글을 제 눈에 안 보이게 제한이나 숨김을 걸어놨어요. 인스타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걸어놓고 나서 한 달, 2달이 지났는데 진짜 제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 친구들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비싼 소비를 안 보니까 저 또한 그냥 그런 거를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보는 걸 통제해야 돼요. 너무 자극적인 콘텐츠 이런 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투자 측면에서도 보는 게 진짜 중요한데, 저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누가 집을 샀네 마네, 어떤 집을 샀네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저도 돌이켜보니까 내가 너무 급하게 집을 사지 않았나? 요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저도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저도 영향을 좀 미쳤겠죠. 근데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있는 돈 죄다 영끌해서 최대한 상급지를 사라. 물론 상급지를 사야 되는 건 맞는데 사람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이것저것 에서 다 끌어오다가 지금처럼 결국 그 이자 낼 돈이 없어서 경매로 물건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멘트들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 기준으로 20대에 몇십억, 30대에 몇십억, 몇백억 이런 콘텐츠들도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투자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경매에 물건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경매를 잡을 수 있는 것도 내가 평소에 리스크 관리를 해놔서 현금 보유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경매 물건들도 싸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꾸 마음이 급해지고 자꾸 사람들이 지금 투자해야 된다, 지금 영끌해야 된다, 지금 못하면 벼락거지 된다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말들,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만들어대니까 리스크 관리고 뭐고 눈에 들어오지가 않죠. 여러분, 이번에 투자하신 분들은 다 느끼셨죠? 저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이번 경험을 잘 기억해서 앞으로는 조급함을 좀 낮추고 리스크 관리도 좀 하고 남들을 따라가는 무지성 투자가 아니라 내가 공부한 게 기본이 되는 현명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렵죠. 근데 남이 많이 번다고 거기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아직 내 소득이나 자산이 한 점 부족한데 뭐 외제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너무 비싼 집에 영끌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저도 급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남이 뛰는 거 보고 초반에 급하게 뛰었다가 페이스에 말리면 오히려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인생에 사실 정답이 없다고 하잖아요. 다만 마냥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은 아닌 거 우리 다 알죠. 너무 급하게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자기계발도 하고 투자 공부도 하면서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같이 살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찍찍찍.